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한동안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제가 서울, 청주, 포항, 대구, 광주, 김해, 부산 이렇게 트로트 가수 같은 순회 공연 같은 일정을 도느라 방송을 못 올렸는데, 대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또 현장에서 만나 뵙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 일정 가운데 부산에서 기능의학 진료를 하고 계신 황미진 선생님을 만나서 갑상선에 관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여성 우주인 같은 느낌으로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채널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최초 여성 기능의학 선생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신 귀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갑상선 치료가 잘 안 돼서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미진 선생님께 출연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에 병원 광고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처음 방송을 녹음하는데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채널 사상 최초로 우리 외부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외부인? 제가 초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부산의 서면에서 소중한 유해과를 개원하고 계시는 황미진 원장님. 원래는 외과 선생님이시고요. 유방 갑상선을 전문으로 모시는데 오늘 황미진 선생님 모시고 갑상선이라든가 우리 또 호르몬과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는 제가 해드렸으니까 네. 바로 들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유방 갑상선 전문이잖아요. 네네. 제일 많이 보는 게 어떤 환자분들이세요? 원래는 유방에 혹이 있고 네. 갑상선에 질환이 있는 분들을 주로 봤었는데 네. 요즘은 다양한 환자분들을 네. 보죠. 안 돼. 제가 준비한 거는 갑상선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갑상선 환자 많이 보시죠? 예, 갑상선 환자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래요. 갑상선 환자분들 여기 오실 때 네네. 보통 병원에 오셔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수치 문제가 있다를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니면은 미리 다른 병원에서? 갑상선에 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난 후에 네네. 뭐 기능의학적인 접근이라든가 네. 좀 다른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원래는 전자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후자가 더 많아요. 후자가 더 네, 많아진 거죠.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소문난 거죠. 우리 조한경 선생님 덕분에 네. 소문났나 봐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죠. 그럼요. 이미 수술을 하시고 갑상선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그쵸. 있고. 네, 네. 갑상선 암을 발견하시고 수술을 한 이후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술을 피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수술을 피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경우는 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호전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절제를 했는데 신지로이드만 드시면 이렇게 레벨이 갑상선 호르몬 레벨이 조절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리고 또 혈액 검사에서는 또 심플한 것만 하니까 이제 거기에선 정상으로 나오는데 본인의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감, 수족냉증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증상적으로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가 봐요. 왜 그럴까요?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수치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검사상의 수치로만 의사는 그렇죠. 볼 수가 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을 빨리빨리 보다 보면 이제 수치 TSH, T4 이런 수치들만 보고 지금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를 얘기를 하고 단순히 그냥 신지로이드 용량을 조절을 하는 것 밖에는 사실 할 게 별로 없는데 약을 신지로이드로만 조절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것만 하는 거는 이제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표준 치료적인 한계 내에서는 그게 한계인 거죠. 그렇죠. 네, 표준 범위 치료에서는 내에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T3 레벨이라든지 그것들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훨씬 좀 접근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T3, T4 하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원래 갑상선에서는 T4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이제 주로 나오는 호르몬이고 그것을
T3로 전환을 시켜서 세포에게 에너지를 만드세요 라고 신호를 주는 게 갑상선이 하는 일이에요. 갑상선이 하는 일은 그거죠. 네, 에너지를 만들어라 음.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 생활하시다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이렇게 던져주는 것처럼 네. 자, 이 일을 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게 T3가 하는 일인데 그 전구 물질이 T4예요. 네. 그런데 신제로이드가 이 T4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만 계속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왜 T3를 안 주고 처음에 T4가 나왔을까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T3는 그 실제로 나와 있는 제형이 있기는 한데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예,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걸 조절을 할 때 하루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서너 번씩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번거롭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처방을 할 때는 T4는 무조건 T3로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갖고. 예, 그런 전제를 가지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T4를 주는 거죠. 근데 T4는 프리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구 물질이니까 훨씬 더 반감기가 길어요. 그래서 뭐 한 며칠을 안 드셔도 사실은 큰일이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T4가 T3로 전환되는 거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T4가 우리 뭐 부장님 정도 되신다면, 그죠? 부장님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얘기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부장님이 과장님한테 전달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부장님이 과장님으로 둔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둔갑하는 거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과장님 선에서 이 업무를 전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오늘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오늘 컴퓨터가 좀 고장났다든지 뭔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일을 잠시 미뤄둘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오늘 식사를 못했어요. 네. 맞죠? 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계속하게 되면 얘가 월급을 못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잠시 보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리버스 T3라는 타입으로 그걸 전환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막 컴퓨터가 고장나고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세포의 어떤 컨디션,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만드는 장기에다가 소기관에다가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거기가 뭔가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B나 헤비메탈, 독소. 그렇죠. 네. 그런 독소에 오염이 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결핍이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또 블럭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이제 과장님이 직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거기가 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언제 많이 받을까,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장님이 직원에게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일에 너무 와이프랑 막 싸우고 그렇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막 힘든 상황이면 일손이 안 잡히는 것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부장님이 아무리 뭘 시키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세포가 뭔가 독소에 오염이 많거나 영양분이 부족해서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든지 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트러블이 생길 것 같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쉬어주는 거예요. 뭐 칼로리가 부족하다든지. 그죠? 지금 부장님, 과장님 채찍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채찍질 직원들도 그만하세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래쪽을 좀 고쳐주고 나면 저절로 그 호르몬 수치들이 조절이 돼요. 소통이 되는 거죠. 원활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지금 근데 치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니죠. 검사를 했을 때 과장님 수치만 보고 그럼요. 문제가 있으면은 약이 모자라네 생각하고 신지로이드를 더 처방을 올리는 거죠. 네, 맞아요. 과장님이라도 보면 다행이에요. 과장님이라도 보면 다행인데. 거기라도 보면 다행인데 이제 T4나 TSH만 보고 이제 뭐든지 결정을 해서 신지로이드 양을 조절을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몸이 굉장히
복잡 오묘해요. 그렇죠. 네, 특히 사실 호르몬 세계는. 그럼요. 그 호르몬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수치만 보고, 이게, 나 갑상선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모든 호르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있죠. 내 주변 환경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나의 혈압이 어떤지, 체온이 어떤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뇌에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 전달이 된 걸 우리 온몸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신호를 전달해주는 네. 툴. 그저 신호일 뿐이에요. 네. 그죠? 근데 근데 수치를 함부로 조절하기 좀 두렵잖아요, 의사들 입장에서. 그렇죠.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단순히 이런 신호가 간다고 해서 신호를 차단하면 네.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수치만 자꾸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갑상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신제로이드만 준다고 뭐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 우리가 상태를 잘 보고 판단을 잘 해서 처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상태를 잘 본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검사가 검사도 지금 있고. 보통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검사 외에. 네네네. 일반 검사, 일반적인 표준적인 검사는 이제 TSH와 프리T4, 토탈 T3 정도 보는 딱 건데 그 정도만 보고. 딱 그 정도 근데 보시거든요. 더 컴프리헨시브하게 봐야 되죠. 예. 그 조금 혈액 검사로 뭐 리버스 T3라든지 뭐 프리 T3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요오드의 결핍이 있는지, 브롬이나 불소에 네. 오염이 있는지, 또 중금속에 오염이 있으신지, 네. 또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칼로리는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지,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 증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증상을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 일단은 수족냉증이 있으신, 손발이 차가우세요? 네. 그럼 만져봐요. 정말 차갑거든요. 예, 그리고 또 배가 차가우신 분들도 있고, 예. 뭐 항상 무기력하다든지 몸이 잘 붓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 눈썹 있잖아요. 여기 네. 눈썹 끝이 조금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증상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여쭤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검사라는 게 이게 다 피검사로 가능한 거죠. 예, 혈액 검사도 있고 모발 검사도 있고 다양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검사를 이용해서. 하지만 예, 그 예. 검사들이 확진을 해주는 검사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메모그램이 이거 유방암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니죠. 뭐가 있다, 혹이 그렇죠. 있다 이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의사가 판단을 또 다른 검사를 해서 그렇죠. 하듯이 네네. 갑상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피검사를 참고는 하되 환자분들께 증상을 또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역할은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럼요. 단순히 근데 피검사를 딱 보고 그거 부족한 것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환자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신지로드를 먹고 있는데 요오드를 같이 먹어도 됩니까? 굉장히 네. 대답하기 난해한 질문이네요. 난해하다는 건 욕먹기 싫어서인가요? 아니면 어려워서인가요? 그건 이제 단순히 그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요오드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이분의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있을 수가 네, 있는데, 단순히 호르몬이 부족한 게 아닌 것처럼 단순히 요오드가 부족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다른 네. 곳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오드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드실 때 사실 요오드 드시는 거는 갑상선 기능에 약간 움직임을 빠르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진료를 보시고 요오드는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일단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럼요. 왜냐면 계속 가까이서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대학병원 있었잖아요. 있을 때는 요오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식이 없었고 제가 아는 거는 그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기 전에 요오드를 잠시 끊어야 한다, 이 사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요오드를 금하세요라는 안내는 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먹을까요 말까요 하면 모르니까 그냥 먹지 마세요. 모를 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오드 엄청 많은 분들이 결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요오드 죄송한 결핍 일이죠. 굉장히 심한. 부산은 뭐 바다 가까워서 모르겠지만 내륙으로 갈수록 요오드 결핍 되게 심해지잖아요. 산물.
그런데 저는 검사하잖아요. 네. 부산 분들 검사해보면 네. 결핍이신 분 많아요.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해초를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브롬에 오염이 많아서 그런 분도 있어요. 중금속에 의해서 우유들을 뺏기는 케이스. 브롬은 약간 그 할로겐 독소잖아요. 네. 브롬이 어디 많은지 아세요? 식빵. 맞아요. 밀가루. 내가 잘못 질문했네. 제가 인터뷰 하는 중인데 저한테 그러네. 물어보면 죄송해요. 아무튼 그 밀가루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밀가루를 먹을래 아니면 갑상선을 뗄래 이런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밀가루를 많이 드시는 분, 특히 빵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밀가루도 많이 먹고 설탕도 많이 먹고 갑상선이 멀쩡할래야 멀쩡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요즘 밀가루를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갑상선 암 환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갑상선 질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우리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왜 우리나라에 갑상선 암 환자가 많아서 몇 년 전에는 뭐 이걸 너무 성급하게 떼는 거 아니냐, 의사들이 과잉 진료를 해서 갑상선을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막 완치율이 뭐 101%인데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잖아요. 그런데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뭐 조항현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한국에 와서 식사를 해보시면 모든 식당의 음식들이 굉장히 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엄청 달지요. 예,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달거든요. 샐러드에 드레싱도 달지요. 진짜. 네,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어요. 예전에 저탄고지 한참 좀 시끄러울 때 네네네. 저탄고지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원래 많이 먹고 밥심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그것이 외국인들은 주식이니까. 외국인들은 오히려 고기나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저탄고지가 오히려 쉽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틀리죠.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게 되는데 맞아요. 한국 분들은 밥 때문이 아니라 밥 걱정은 사실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숨어있는 당들이랑 단맛. 핫도그 좋아요. 근데 안 좋은데 그걸 설탕을 찍어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해요. 너무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갑상선 모든 건강에 영향을 우리는 단순히 뭐 인슐린 생각하고 당뇨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갑상선도 영향이 있죠. 있는 거예요. 사실 인슐린 정성이 생기면 우리 온몸에 염증이 많아지죠.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호르몬 다 연결됐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에스트로겐 우세도 생긴단 말이에요. 성호르몬에도 불균형이 생기죠. 다른 데도 혹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늙네요, 빨리. 살찌고 살찌고 늙고 회복 느려지고 그러면 인슐린 정성 더 악화돼요. 다시 반복이네. 다시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을 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은 하나만 놓고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신호들을 거기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을 여기도 움직이고 저기도 움직이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호르몬들을 모두 다 같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적응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상선만 놓고 보고 성호르몬 놓고 보고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해결 근데 이렇게 선생님 천천히 살펴보고 둘러보면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 치료 방법 진료 자체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치료도 좀 더디죠. 더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그거 싫잖아요. 아니 치료가 그런데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호전이 많이 되세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집에서 좀 엄격하게 지키는 거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뭐 바빠서 요리해 먹을 시간 없어요. 살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계속 길게 가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제가 볼 때 그래서 급하니까 나는 이런 건 뭐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치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신지로이드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고쳐지는 게 아니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도 되면 다행인데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왕도가 없고 빨리 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요. 내가 몸을 고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당뇨가 높으면은 당뇨약은 바로 당을 내려주니까 빠르지만 혈압약도 마찬가지죠. 그거 다 우리가 고치는 치료제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병원에서. 치료제 아니에요. 환자들이 치료제라고 말하는 거지. 당뇨 치료제 뭐
고혈압 약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네. 거지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거 혈당 고치는 강화제? 방법은 다른 말이 있는데 음. 우리 스스로 먹어서 생겼으니까 먹어서 고치려면 시간 걸리는 건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 예외가 아닙니다. 음. 네. 네. 오늘 여러분 갑상선에 대해서 선생님 귀한 시간 뺏어가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